안녕하세요. 의문론 2주의 1차 시 수업 영상입니다. 네, 모두 잘 지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PPT, 첫 번째 PPT의 7조까지, 조음이 무엇인가까지,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성학, 그리고 의문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소와 의문의 차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자료에 이어서 첫 번째 PPT 자료의 8쪽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제일 먼저 1차 시에서 배울 것은 그 8쪽에 보면 발동, 발성, 발음에 대한 그런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비인후과라든지 또 호흡기 내과에서 쓰는 그런 생리학적인 그런 해부학적인 용어와 다 일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기관이 2차적으로 진화한 것이 발음기관, 즉 조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걸 뭐 복습해서 기억하고 있겠지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들숨, 날숨, 한자 오르는 흡기, 호기, 그런 과정에 이제 인간의 그 발성과 모든 조음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간 언어는 이제 폐소리라고 해요. 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일단 공기가 들어가서 폐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발동이라 하고,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에서 기관지를 거쳐서 후두 안에 성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발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성대를 거쳐서 구강과 비강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소리들을 음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발음, 또 달리 말하면 조음,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호흡기관을 2차적으로 진화시켜서 인간의 언어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발동, 발성, 발음, 이런 세 단계로 보게 돼요. 그래서 폐에서 기관에 이르는 과정을 기관지에 이르는 과정을 발동이라 하고, 그 다음에 후두에서 이제 발성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인두와 목젖, 구강, 비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발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누었지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발동이다, 발성이다, 발음이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비인 후가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가 발성, 그 이제 성대가 주로 이제 발성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발음, 그리고 이 성대 아랫부분을 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음성학적인 용어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능동적인 기관으로서의 음성기관이 성대와 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입안에서 물론 입술도 뭐 여러분이 느끼기엔 입술도, 이도,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혀만큼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여지진 않죠. 그래서 아주 능동적인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조음기관, 음성기관은 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은 못하지만 이제 후두라고 하는 연골 조직 안에, 오늘 이제 후두 그림을 또 보게 되겠지만, 연골 조직 안에 성대가 들어있는데 이게 근육 조직이에요. 얄팍한. 얘가 이제 그 공기가 오르내리면서 기압차가 생기게 됐죠.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능동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능동적인 음성기관으로는 후두 조직 안에, 후두 안에 들어있는 성대와 그 다음에 구강 안에 있는 혀를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성대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 해서 말하자면 좀 이렇게 여기를 이제 단면을 보는 거예요. 단면을 보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비인후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혹시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이제 특히 이제 목이 아프다 하면 아, 입 벌리라고 하고 이렇게 뭘 집어넣어요. 그걸 이제 코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입에도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게 후두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목소리가 좀 안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발동, 발성,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동과 발성에 문제가 생기면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특히 유성음이 성대 후두에 문제가 생기면 성대 진동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뭐 성대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수들이 성대가 파열돼서 무슨 얘기냐면 성대가 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대 진동이 이루어졌을 때 유성음, 성대의 진동이 있는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해요. 뭐 유성음 별거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모음은 기본적으로 성대 진동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대가 조금 손상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플 때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유성음이 잘 발음되지 않으면 후두 이하의 조직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후두경을 들여다보고 이제 이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근데 후두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후두염일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성대나 이렇게 근육 조직이니까 우리가 왜 빨갛게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우리 피부가 손상되는 거랑 똑같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건강한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 지금 폐렴입니다. 폐가 요새 여러분도 뉴스 봐서 알겠지만 폐가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된다는 건 염증이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인간의 대부분의 소리는 거의 90% 정도는 폐소리니까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이 만들어지니까 폐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발동 자체가 안 되니까 인간의 언어음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하건 세균에 의해서건 폐가 손상이 되면 이제 아예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아프면 안 되지만 혹여라도 요즘은 아프면 안 돼요. 네, 절대로 병원 가는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으니까 혹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게 돼서 목이 아파서는 후두경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목의 앞쪽이 있죠.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후두계, 성대, 성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까맣게 된데 말 그대로 성대와 성대의 사이에 구멍이에요. 틈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선생님 주먹 보이죠? 요게 이제 성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양쪽에 선생님 손가락이 성대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구멍이 있어요. 이 성문은 사실은 우리가 호흡기관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관이잖아요. 이 문이 있어야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숨을 쉬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문이에요. 성대 사이에 생기는 문. 그러니까 요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걸 2차적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문은 성대와 성대 사이에 생기는 이제 그 틈새고 그 사이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성대는 얄팍한 근육 조직이에요. 물론 후두경으로 보면 시뻘건색이죠. 인간의 몸속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후두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뚜껑 개자예요. 이게 후두 뚜껑이라는 거예요. 후두 뚜껑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응급 상황에서 기도 확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밥을 먹어요. 혹시 여러분들 살에 걸려본 적 있어요?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그 성대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살에 걸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음성기관의 모습이 몇 페이지에 있었나요? 6페이지에 있었는데 6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면 6페이지 잠깐 봐주면 거기에 보면 측면도에서 후두가 있는 쪽이 있고 없는 쪽에 두 가지 갈래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한쪽은 식도, 한쪽은 기도.
그리고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본 성도라고 불리고 거기에 이제 후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밥을 먹어요. 밥 먹을 때 살에 걸려본 적 있죠? 한 번쯤은 한 번쯤이 뭐야, 살면서 뭐 1년에 한두 번은 중요한 자리에 살에 걸려서 기침하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죠. 살에는 누구나 걸려보는데 이 살에가 걸리는 이유가 바로 후두개의 역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뭘 먹을 때 이 음식물이 눈이 달린 건 아니잖아요. 눈이 달린 건 아니니까 얘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식도로 넘어갈까요? 밥이 기도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말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난번에 기도 확보 얘기를 했다시피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오면 우린 죽어요. 숨이 막혀서. 그쵸? 말하고 말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밥이 못 넘어오게 뚜껑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후두개예요. 후두개인데 그럼 살에는 왜 걸릴까요? 우리 살에 걸릴 때 어때요? 차분하게 앉아서 천천히 먹을 때 살에가 걸리질 않죠.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얘기하면서 밥 먹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자율신경에 의해서 후두개가 닫혔다 말았다 하는데 이 몸의 주인님께서 너무 말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면 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닫혔다 말았다 닫혔다 말았다. 왜? 계속 닫아놓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타이밍이 안 맞고 그러다 밥풀이 넘어오니까 재빨리 확 밀어내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살해가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면 이제 여기 보다시피 구강과 비강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구강으로 나와도 참 큰일인데 해도 큰일인데 잘못하면 비강으로 넘어가서 코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경험을 난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봤나요? 그러면 이제 역류를 한 거니까 엄청 아프죠. 그래서 살해가 참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어떤 후두개의 역할이나 자율적인 역할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 후두개는 당연히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역류를 막기 위해서 기도 확보를 하게 되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기도 확보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성대의 모양 9쪽으로 9페이지로 가주세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성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어요. 후두와 기관지 사이에서 문 역할을 하는 근육, 성대의 틈을 성문이라고 해요. 네. 자, 그 다음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이 구별이 됩니다. 자, 유성음과 무성음은 별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처럼 여기에 우리는 남자는 아니더라도 만지면 다 여기 후두가 만져지죠?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아하, 아하를 할 거예요. 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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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분명히 성대가 진동, 울리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순간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죠. 하하는 자음 H를 발음하는 그 순간 잠깐 멈춥니다. 그게 무성의 순간이에요. 그게 무성의 순간입니다. 아하, 아하, 아하. 다르죠? 그래서 자음의 경우에는 무성 성대를 진동시키지 않아요. 성대를 진동시키지 않는. 그래서 물론 유성 자음도 있지만 그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경우 모음은 유성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성의 모음은 없느냐? 모든 소리를 무성으로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whisper, 속삭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랑 여러분들이 속삭여서 말해보세요. 강의 시간인데 딴 얘기를 좀 해야겠어, 짝꿍이랑. 자, 속삭여보세요. 너 있잖아, 이따가 나랑 밥 먹을까? 여길 만지면서 속삭여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할 때와는 전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럴 때와 자, 아까 네가 그랬잖아.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whisper, 속삭이면 모든 소리를 자음이든 모음이든 무성으로 성대 진동을 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대의 진동이 있으면 공명이 커져요. 공명이 커져서
훨씬 더 소리가 널리 퍼져요. 즉 가청도가 커져요. 잘 들린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악가가 네, 성대 진동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대의 열리는 정도에 따라 평음, 경음, 유기음이 구별이 된다. 한국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메이저 랭귀지, 그러니까 어떤 그 주류 언어들, 그러니까 사용 인구도 많고 또 언어적 파워도 큰 언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프랑스, UN 6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 다음에 중국어, 또 일본어, 이런 소리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자음이 유성,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서 유성음과 무성음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성대 진동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음운론적인 측면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네, 이거 오늘 말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차시에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음운론적인 변별력은 성대의 크기에 따른 평음, 경음, 유기음, 우리말로 하면 예사소리, 그 다음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불리는 거죠. 유기음은 격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aspiration이라는 영어를 번역하면 유기음, 기식성이 있는 소리다 해서 유기음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음소와 음운에 가서 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성대의 열리는 정도를 비교를 하면 제일 크게 벌어지는 것이, 성대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유기음. 그 다음에 성대가 거의 닫혀요. 성대가 닫히는 것이 경음. 그리고 성대가 애매하게 그 중간 정도로 벌어져 있는 것이 이제 평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간 정도 벌어져 있는 것은 평음, 그 다음에 완전 닫혀 있는 것은, 거의 닫힌 것은 경음, 크게 벌어진 것은 유기음. 자, 그 다음에 성대의 긴장 여부에 따라 긴장음과 이완음이 구별됩니다. 성대의 긴장 여부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성대는 근육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의 검지와 엄지를 이제 성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성대.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려고 하면 손가락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죠? 긴장되어 있죠? 그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이완이죠. 이건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요. 근육이 이완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근육을 긴장시키죠. 근육을 긴장시키죠.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대를 크게 벌이는 유기음이나 성대를 딱 좁히는 경음은, 자, 크게 벌려놓거나 아니면 딱 붙여놓으려고 하면 근육이 사용되죠. 사용되면 근육이 긴장되겠죠. 그래서 그걸 긴장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긴장음에는 유기음과 경음이 해당이 되죠. 그럼 이완음은 이제 남아있는 평음이겠죠. 평음은 뭐냐면 아까 중간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얘는 힘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평음의 경우에는 성대가 이완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에 공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대도 진동을 해요. 그래서 평음만 유성음을 가져요. 평음만 유성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평음은 근육이 이완된 이완음이고,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성대 진동을 할 수 있는 유성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긴장음인 경음과 유기음은 오로지 성대 진동을 하지 않는 무성음일 뿐이에요. 무성음일 뿐이에요. 그러면 평음은 항상 유성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평음은 유성음일 때도 있고 무성음일 때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다시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얘기가 어려워지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프린트 자료들, PPT 자료 말고도 프린트 자료들을 나눠줄 테니까 또 너무 정신없어 하지는 말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성대의 긴장 여부에는 긴장음과 이완음이 있는데 긴장음에는 유기음과 경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두 아이는 어차피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된 상태니까 성대가 진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장음은 유기음, 경음이고 이들은 무성음밖에 없어요. 무성음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평음의 경우에는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대가 진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음은 유성음인 경우도 있고 또 당연히 무성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어 자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이제 영어든 하다못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다 자음들이 성대 진동 여부만 가지고 구별을 해요. 우리 배우기 너무 어려웠겠죠?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발음에 한국 사람들 되게 발음에 예민하잖아요.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음, 경음, 유기음을 구별해서 발음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몹시 어려워요. 과거에는 우리만 외국어를 배우면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워낙 많이 배우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외국어도 불고기, 풀고기, 뿔고기 이렇게 다양한 변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유성음과 무성음을 잘 변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잖아요.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이제 foreign language를 배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first language가 있고 second language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first language는 모국어예요. 모국어고 second language는 모국어하고 거의 가까운 언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bilingual, 이중언어 화자들을 말하죠. 예를 들면 아빠는 미국 사람인데 엄마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네들은 사실 이제 bilingual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엄격하게 bilingual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기 있는 윌 벤저스, 걔네들은 지금 아빠가 너무 영어를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걔들은 지금 이미 한국에 살기 때문에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bilingual보다는 좀 더 mother language, first language에 가까운 언어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상황보다 예를 들면 선생님처럼 순수 한국인이 여러분처럼 순수 한국인이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죠. 학습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다 어떻죠? foreign language로 외국어로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외국어로서의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발음 교육이 가장 어렵습니다. 발음 가운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자음, 모음, 그것도 정말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것은 운율적 자질. 자, 중국어에 성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성조 습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 영어의 액센트, 또 일본어의 피치 액센트 제대로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반대로 운율 자질이 성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액센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질들을 소거하고 한국어는 음정밖에 없잖아요. 발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언어 학습에서는 외국어를 배울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유창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유창성은 주로 이분할 수는 없지만 발음과 관련이 있고 정확성은 문법 구사력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갖췄을 때 완벽한 외국어 교육이 되는데 실제로는 좀 더
고급한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정확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낫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 물론 유창성도 발음 교육도 제대로 된다면 참 좋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얘기가 살짝 빗나갔습니다만은 성대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자음을 분류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용어를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네. 언어학은 용어를 외워둬야 나머지 과목들이, 나머지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우니까 좀 미리미리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네. 그 다음에 구강음과 비강음, 그리고 공명강. 그러니까 앞에서 그 6쪽에서 맞죠? 네, 6쪽에서 이제 조음기관, 음성기관의 모습을 봤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여주려고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공기가 구강으로도 나가고 비강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비강으로 나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허밍으로 지난번에 한번 같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보세요. 구강음의 발음과 목젖이 인두벽을 막게 되죠. 목젖 뒤가 페린지얼, 인두잖아요. 네, 뭐 선생님이 영어를 소개하는 그 그림은 올리지 않았으니까 너무 신경 쓸 거는 없고, 일단 그 인두벽을 막아요.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구강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반면에 비음은 어떻게 될까요? 목젖이 인두벽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강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허밍처럼 입술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기류가 구강으로도 나갈 수 있고 비강으로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젖이 구개수라고 했죠. 목젖이 이렇게 구강음과 비강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음 섞인 소리, 콧소리 섞인 쟤 왜 이렇게 콧소리 섞인 말로 그냥 애교 떠냐, 꼬리 치냐, 이런 어떤 여성 비하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는 누구나 특히 이제 이 구개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목젖을 보면 그렇게 날렵한 아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앞서 굉장히 능동적인, 구강 내에서 가장 능동적인 그런 음성기관을 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구개수가 그렇게 움직이는 줄 몰랐죠? 우리가 지각을 못해요. 근데 구개수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처럼 완벽하게 폐쇄를 한다든가 이러지를 못하거든요. 상대적인 거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비강으로 기류가 더 많이 나가서 비음에 섞인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명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캐비티, 울림통이라는 뜻이에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인류의 진화에서 우리가 직립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구강에서부터 인두벽, 구개수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죠. 꺾이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어서 우리가 말을 이제 조음기관을 2차적으로 진화시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인두나 그 다음에 인두 밑이 이제 그 후두거든요. 후두잖아요. 이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비강도 공간이죠. 구강도 공간이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없는 인두나 이 후두 앞쪽에 인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명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명강이 크게 4개가 있어요. 이 입술 앞쪽에도 이빨과 그 입술 그 사이에 순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겨요. 순강, 입술 순자, 순강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비강, 그 다음에 구강, 그리고 인두강까지 이렇게 4개의 공명강, 울림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우리 앞에 음양음성학 배웠잖아요. 음양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명강 같은 것이 다른 동물들은 순강도 없고, 그 다음에 비강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구강의 공간도 적고, 인두강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그런 발음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혀와 입천장이에요. 혀와 입천장인데, 입천장은 한자어로
구개라고 부릅니다. 구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음을 발음할 때의 경우와 우 모음을 발음할 때의 경우를 두 가지를 아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음의 경우를 보면 자, 이 모음과 우를 보면 혀의 앞부분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혀뿌리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가죠. 상대적으로 우의 경우에는 뒤쪽으로 가고 앞쪽에 구강 공간이 많이 남고 혀의 뿌리 부분이 뒤로 가요. 그래서 이 모음은 혀의 앞쪽을 이용한다 그래서 전설모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혀의 높이가 높다 해서 전설고모음이 되고 우는 같은 높이는 혀의 높이는 같지만 후설고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제시가 될 테니까 혀와 그 혀가 입천장의 어떤 부위에 닿고 떨어지고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혀의 앞부분을 전설이라 한다, 뒷부분을 후설이라 한다, 또 입천장은 한자어로 구개라 한다. 그래서 앞에서 구개에서 딱딱한 입천장 부분은 경구개, 말랑말랑한 부분은 연구개라 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혀와 입천장의 모양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림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네. 자, 오늘 1차 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조금 길어졌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39분 59초까지 밖에 녹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강독 수업에 하나 잘려가지고 미안하다고 학생들한테 말을 했는데 일단 조금 길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주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또 2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